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이 너무 좋지 않은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초점도 잘 안 맞고 서툴지만 그래도 네, 목소리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업 오늘의 목표는 강의 소개, 교수법의 개념, 놀이의 중요성, 연구 방법의 기초인데요. 일단 강의 소개는 아까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문을 검색하는, 수집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렸는데 나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꼭 꼼꼼히 읽어보셔서 3주차부터는 반드시 교재를 지참해서 우리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해요. 네, 교수법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도 참 이 원격 강의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네, 좀 지루하지 않으시면서도 흥미롭게 집중하실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교수법의 개념, 교수, 가르치다, 수업하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교수법이란 가르치는 방법, 수업시키는 방법,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법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어떤 분이 굉장히 잘 분류를 해주셨어요. 네, 토론법, 강의법, 협동법, 발견 탐구학습 등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원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형태의 교수법은 바로 네, 강의법이겠지요. 일방적입니다. 교수자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학습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형태가 바로 강의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강의법을 쓰는 네, 활동 유형이 있습니다. 대집단 활동 유형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주로 강의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네, 개정 1구 누리과정에서는 강의법, 즉 교사 주도의 대집단 활동을 최소화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 나누기 활동의 경우에 교사는 안내자이자 사회자, 진행자가 되고 실제로 아이들이 탁구식으로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협동학습이란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을 조직하고 공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통으로 노력하고 구성원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굉장히 협력적인 그런 학습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견 탐구 학습이란 발견 학습이라는 말을 먼저 보시면 학습자 스스로 지적인 어떤 내면의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게 바로 발견 학습이고요. 탐구 학습은 자연, 사물 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탐구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즉 발견 탐구 학습은 굉장히 자율적인 교수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가장 교수자의 역할이 적은 게 바로 발견 탐구 학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요. 또한 토론법은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호작용 속에서 협의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의 바람직한 이야기 나누기 형태는 토론법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집단학습과 개인학습, 그리고 수용학습과 발견학습 이렇게 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인의 어떤 관련된 교수법의 개념 및 유형인데 한번 그냥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놀이의 중요성입니다. 개정 누리과정.
놀이 중심 교수를 실천하래요. 뭔가 어폐가 있다, 말이 안 맞다라는 느낌 가지실 수 있어요. 놀이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아이들의 능동적 참여를 중시하는 과정이죠. 놀이는 어찌 보면 교수자의 역할을 최소화한 영역인데 교수법은 어때요? 교수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사 주도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야, 놀이와 교수? 서로 모순적인 거 아닌가? 정답은 아닙니다. 왜죠? 네, 아까 살펴보았다시피 교수법의 개념 및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발견학습, 협동학습, 토론법 모두 다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자의 능동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한 그러한 교수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놀이의 중요성. 그렇다면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놀이는 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어릴 적 놀이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놀이 경험을 떠올렸는데 혹시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단 한 분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놀이시 갈등 상황이라든지 놀이를 더 이상 못하게 누군가가 중단을 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해당 놀이에 참여했던 그 순간만큼은 모두 다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즉 놀이란 인간이 아주 즐겁게 참여하는 하나의 행위이자 과정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유아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놀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놀이는 신체 발달을 돕고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며 억압된 정서적 에너지를 방출시켜주는 창구가 됩니다. 놀이는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표현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요. 놀이는 학습의 원천이 됩니다. 놀이는 창의성에 자극적인 역할을 하고 놀이는 자기의 통찰의 기회를 줍니다. 놀이는 사회성 발달을 돕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의 개념에 대해 알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놀이 중심 교수란 무엇인지 좋은 철학을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굉장히 간접적인 영향을 하는 작은 존재입니다. 활동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교사가 아니고 유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수법에 대해서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이미 유아교육 과정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수강하셨죠. 전공 과목들을 많이 숙지하셨을 테니까 이제 논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논문 발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대략적인 연구 방법의 기초를 알고 계시고 저희의 이 유아교과 교수법 세미나에서는 주로 실험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 연구가 무엇인지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연구 방법의 기초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크게 연구 방법은 두 가지의 큰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양적 연구, 하나는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는 주로 연구 제목에 뭐뭐에 미치는 영향, 뭐뭐와의 관계 분석, 뭐뭐의 효과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 제목에 뭐뭐뭐뭐에 나타난 경험, 뭐뭐를 통한 탐색, 뭐뭐의 비교 이런 식의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양적 연구는 수치로 뭐든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해서 대상수가 적기는 하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한 후에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이고 자세한 연구 결과, 굉장히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실험 연구, 문헌 연구, 조사 연구, 관계 분석 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생애사 연구, 실행 연구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양적 연구는 무엇일까요? 네, 실험 연구와 조사 연구, 관계 분석 연구입니다. 실험 연구의 예를 들자면 네, 아까 전에 제가 논문 검색에서 찾았던 네, 미술 감상 활동이 아이들의 뭐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실험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유아교육과에서의 실험 연구는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개발해요.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과 활동을 연구 대상에게 적용을 해본 후 사전, 사후 비교를 해보는 그러한 형태의 연구가 실험 연구입니다. 본 수업은 교수법을 탐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개발한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는 활동 아이디어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본 수업에서는 꼭 실험 연구를 다루어 주시고 실험 연구의 연구 제목은 어떠어떠한 활동 혹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몇 세 유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네, 뭐뭐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적용해 보았더니 몇 세에 어떤 거에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어버버했는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연구 유형은 실험 연구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추후에 논문 발제를 하실 때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찾아주세요. 문헌 연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 90년대 놀이와 관련된 책에 나타난 놀이의 개념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놀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 50권을 분석했더니 그 50권의 책들이 나타내는 놀이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문헌 연구입니다. 기존의 사료, 저서, 뭐 기록 등을 찾아서 어떠한 특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연구가 문헌 연구이고요. 조사 연구는 주로 초점이 또 안 맞네요. 조사 연구는 주로 어떤 설문지 등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만 3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겪는 육아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몇 명은 필요할까요? 최소한. 네, 최소한 50명 이상은 있어야 그것이 양적으로 믿을 만한 수치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많은 수의 대상자에게 어떤 설문지를 통하여 네, 결과를 도출해내는 형태의 연구물이 바로 조사 연구입니다. 관계 분석 연구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변인과 어떠한 또 다른 특정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바로 관계 분석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아주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연구자가 뭐 선행 연구를 통해서 찾았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부모의 SES, 사회경제적 어떤 수준과 연관이 있더라. 라는 가설을 세워요. 이것은 그냥 예일 뿐입니다. 네. 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친구를 사귀는데 거리낌이 없더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그것과 아이들의 친구를 사귀는 능력에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냐?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변인을 설정해요. 예를 들면 네, 친사회성, 언어 능력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들게요.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들의 특성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친사회성과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평가 도구. 그 도구와 그리고 그 부모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막 한 200명 정도를 검사를 해봐요. 그랬을 때 도출되는 수치를 가지고 이 두 개는 관련이 있다 없다로 내는 네, 연구가 바로 관계 분석 연구입니다. 나머지 문화기술적 연구, 생애사 연구, 실행 연구 등은 모두 질적 연구입니다.
네,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연구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수업에서는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아교육 분야의 실험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사전사 후 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그러한 형태의 연구예요. 놀이 중심 교수를 실천할 수 있고 창의적 교수법 실천에 도움을 주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구자들이 많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대소집단 활동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게, 다양한 교수법을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 연구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제를 해야 하냐? 네, PPT 자료 절대로 만드실 필요 없으세요. 본인이 편하시다면 만드셔도 제가 그거는 만들면 안 돼요까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시면 만드시는 거지만 PPT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번 샘플로 어떻게 전개를 하면 되는지, 발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장완수 최미숙 선생님이 2012년에 연구물을 발표하셨어요.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네, 영향이란 용어 들어봤죠. 이 논문을 지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원문을 그대로 키셔서 보여주셔도 돼요. 네. 어린이 문항교육연구라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네, 제목부터 볼게요.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 저희는 보통 신체 표현 활동을 할 때 누리과정 생활 주제에 입각해서 혹은 연령별로 미리 짜여진 연간 교육 계획 안에 입각해서 그것과 관련된 신체 표현 활동을 하는데 이 연구자들은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라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과 정서 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자, 각각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과 정서 지능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이미 존재해 있어요. 연구 대상은 제2시 소재의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39명, 실험 집단 19명, 비교 집단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집단 유아들은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을 실시하였고 비교 집단은 전래동요를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실시하였대요. 연구 결과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을 실시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의 하위 영역인 동작의 다양성, 방향성, 시간성, 흐름 변화, 표현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을 실시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유아의 정서 지능의 하위 영역인 자기인식, 표현 능력을 제외한 자기 조절 능력, 타인 인식 능력, 타인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 및 정서 지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요. 이렇게 학술지에 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자들이 개발한 활동이 효과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정서지능의 하위 용역이 5개인데 5개 중에 5가지가 다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3가지에만 효과가 있었대요. 이런 것들이 이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연구 논문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주제요. 전래동요, 신체 표현 활동, 창의적 신체 표현력, 정서 지능, 이렇게 4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이 4가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자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네, 서론 부분이고요. 연구 문제 첫째,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둘째,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연구 방법에 보시면 연구 대상이 나와 있고 연구 도구가 나와 있고 본격적으로 연구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신체 표현 활동을 위한 전래동요 선정 해서 여기 보시면 전래동요 목록 및 활동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나와 가족이란 생활 주제에 손치기, 발치기, 동요 2차에 걸쳐서 1회는 소집단으로 했고 2회는 대집단으로 했네요. 전래동요 가사에 맞는 부분 동작 만들어 앉아서 활동해보기. 손, 발, 치기와 같은 부분의 동작 만들기. 옹골, 동골 등 부분의 재밌는 표현 만들어보기. 서거나 무리지어 신체 활동해보기. 2명씩 짝지어 큰 활동해보기. 손과 발 대신 자유롭게 유아들이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해보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꽁꽁 장서방. 되게 아이들이 듣기만 해도 재밌어 할 것 같은 그런 전래동요들을 많이 수록했네요. 그쵸? 꼬방꼬방, 덕성물기, 두꺼비, 대문놀이, 우리마을 등의 전래동요를 네, 되게 소집단으로는 작은 가사에 맞는 동작을 만들어보고 대집단에서는 네, 무리지어서 어떤 특정 신체 활동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전개했네요. 어때요, 여러분? 대략 제목만 봤을 때 감이 오긴 했지만 이렇게 실험 연구의 연구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창의적인 어떤 신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요? 네, 저희가 다음 차시에 준비한 부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급별 교육과정, 학급별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네, 누리과정과 별개로 우리 학급만 아이들이 흥미로워해서 만든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소개해 주시고 이 논문의 결과 부분을 보시면 연구 결과 부분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어떤 네, 활동 전개 과정도 제시가 되어 있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그래서 보시고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연구 결과는 사실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과를 소개해 주시기보다는 연구의 논의 및 결론 부분 혹은 시사점 부분을 소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논의 및 재현 볼게요. 첫째,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을 한 유아들의 일반적 이야기 나누기 활동한 유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향상되었대요. 네, 다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셨네요, 연구자께서. 네, 재현. 첫째,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 활동은 유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전래동요를 발굴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전래동요는 현대의 아이들과 리듬, 속도, 놀이의 양식의 차이가 있어서 전래동요의 느낌과 현대적 감각을 적절히 수용하고 접목시킨 개작활동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래요. 셋째, 전래동요의 연구가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의 개별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와 초등학교 연계가 부족하므로 유초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길게 소요가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께는 맥스 20분까지 할애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 동안에 이 연구자들이 개발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주시고 그 후에 시사점, 논의에 대해서 연구자는 어떻게 제시했는지 적어주시고 그러한 그 논문 발제 후에 여러분들이 발표자로서 느낀 점 혹은 여러분들이 발견한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정도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논문 발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아유 되게 불충분하지요. 화면도 이상하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주차 때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잘 따라와 주세요. 네,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